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에 적용되었던 체류 신분 기간 제도 폐지안을 백악관 최종 심사 단계에 넘겼습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감마부티 로락톤, 이른바 물뽕의 원료를 미 동부 지역에 대량 밀수 및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한미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폴김 시장이 KBTV 본사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펠팍 행정부 재정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동의하면서 아이폰 15와 16 프로 계열 구매자들에게 최대 95달러 보상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업체 나테라가 비침습 선정 검사, 이른바 니프티 검사의 정확성과 비용 고지 문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825만 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한 정부 기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규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에 적용돼 온 체류 신분 기간 제도 폐지안을 백악관 최종 심사 단계에 넘겼습니다. 최종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 가을 학기 전 개정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의 체류 방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인 F비자, 교환 방문자 비자인 J비자, 외국 언론인을 위한 I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었던 DS, 즉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OMB 심사는 최종 규정이 연방 관보에 공개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주요 행정 절차로 심사가 끝나면 최종 규정과 시행 일정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하고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 만료일 대신 DS로 표시돼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가 I-20 기간을 관리하고 학생이 학업 요건을 지키면 석사나 박사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길어져도 별도의 이민국 연장 승인 없이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앞서 공개된 제한 규정에 따르면 F와 J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프로그램 기간이 4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 4년보다 길면 우선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과정 학생은 2년, 6년 과정 박사 학생은 우선 4년까지만 체류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학업이나 연구가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학교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서비스국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 경우에 따라 생체 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장기 체류자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학과 이민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의 행정 부담과 체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규정에 정확한 문구와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학생들의 신분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지만 F와 J비자를 가진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산 감마부티로락톤을 동부 지역에 대량 밀수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한미 수사당국의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되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조직원 11명을 기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총 1.5톤 이상의 감마부티로락톤과 대량의 필로폰이 압수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동부 지역에 한국산 감마부티 로락톤과 캘리포니아산 메산펜타민, 즉 필로폰을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 연방법원 대배심의 기소로 이어졌으며 피의자들은 마약 밀매 공모와 자금 세탁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워싱턴 DC 내 필로폰 유통 혐의와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직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시카고와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등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 한국산 감마부티 로락톤을 세정제와 미용용품 원료 등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은 전성기 기준 매달 약 600리터 규모의 감마부티 로락톤을 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 검찰은 이 원료가 뉴욕과 뉴저지를 시작으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등 미 동부 해안 지역으로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필로폰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뉴욕과 워싱턴 DC 등으로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마부티 로락톤은 산업용 용제와 매니큐어 리무버 원료 등으로 사용되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감마 하이드록 신학산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이른바 물뽕 또는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과다 복용 시 의식 상실과 호흡 저하, 경련, 혼수 상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약 2년 전 워싱턴 DC 지역에서 발생한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마약 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우정공사 수사국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수사관들은 직접 서울을 방문해 공급망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사업가 안모 씨를 포함한 한국인 5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약 1.5톤의 감마부티 로락톤이 압수됐습니다. 또 미국 내 수사를 통해서도 추가 압수가 진행되면서 총 약 75파운드의 필로폰과 5,000파운드 이상의 감마부티 로락톤이 확보됐습니다. 잔인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이 미 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감마부티 로락톤 압수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며 해당 조직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고학력 인력을 모집해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마약 2종류를 미국 사회에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폴 김 시장이 KBTV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펠팍 재정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펠팍은 시장보다 시의회 권한이 강한 정부 구조라며 예산 책임을 행정부에만 돌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폴 김 시장이 지난 7일 KBTV를 방문해 펠팍 타운 재정 문제와 개발 사업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77만 5천 달러 초과 지출과 600만 달러 잉여금, 개발 사업,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랑 다대수 시의원들이랑 저랑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선거철인가 하고 하지만 좀 너무 이 하늘 넘친 거짓말이랑 틀린 정보가 계속 이렇게 다른 후보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인다는 걸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김 시장 측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펠팍의 정부 구조입니다. 인터뷰에 함께한 찰리신 부시장과 이상희 시의회 의장은 예산과 지출, 주요 사업 승인은 시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의회와 재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도 일반 안건에 대해 시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예산 결정의 핵심은 시의원들의 표결과 재정위원회의 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전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기능이 아주 막강하고 그리고 의외로 그 시장의 행정부의 기능은 축소되어 있는 그런 weak mayor, strong council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획과 승인 그리고 모든 사업의 승인, 감독이 시의회의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잉여금이나 그 다음에 경비의 과다 지출, 예산의 축소,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전부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감독하고 걸러진 문제입니다. 김 시장은 특히 2024년과 2025년 재정위원회에서 원유봉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석준 시의원도 재정위원회에 관여했다며 예산 검토와 조율은 재정위원회와 CFO, 시의회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77만 5천 달러의 초과 지출이나 600만 달러 잉여금 문제를 행정부 단독 책임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위원회 그 담당 책임 맡은 시의원님들이 2024년, 2025년 원유봉 님이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민석씨 님이 그 부였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고 CFO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나머지 시의원들한테 와서 하자고 그래서 다대수 다투표가 들어가서 통과된 겁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타운 회의록과 예산문서, 공공기록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7만 5천 달러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 변호사 비용과 쓰레기 수거 비용 증가, 장기간 이어진 재산세 환불 문제 등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00만 달러 규모의 잉여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주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반영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세금 감면 의혹에 대해서도 김 시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 측은 해당 개발이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주택 의무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며 개발업자에게 3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파일럿, 즉 일반 재산세와 다른 방식으로 타운에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수입을 받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뉴저지 법이라서 우리가 20년 동안 그걸 안 따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합의를 보고 우리 권리를 찾고 미래 주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합의를 봐야 되는 절차인데요. 거기에서 또 그 두 후보들이 이 거짓 소문을 터뜨리면서 시장이 그 업자들이랑 딜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세금을 안 받는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개발업자들이 팔팍에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팔팍이 저소득층 주택을 지어야 되는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소송이 들어와서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30년 세금 감면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저희 타운한테 납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뉴저지 주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재개발이 들어갈 때 업자들이 그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 공사도 해야 되고 뭐 하수도나 그런 인프라적인 그 공사를 해야 될 때 쓰이는 돈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뉴저지의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300만 달러 그랜트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해당 보조금이 하수관 교체와 침수 문제 개선 등 타운 인프라 사업을 위해 확보한 지원금이라며 부채나 외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 측은 재정 논란에 대한 반박과 함께 선거를 앞둔 한인사회가 분열보다 펠팍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한창 선거철이라서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조금 그렇게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벨뷰 플레이스라는 쪽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팔팍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파리사이드 파크 경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한인 비중이 가장 높은 한인 명실상부한 한인 타운입니다. 그 우수한 한국인들이 저희 파리사이드 파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저희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멋진 타운을 그리고 모범적인 타운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저희 주민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똑같습니다. 단합된 마음입니다. 우리 교포가 바깥의 외국에서 17% 인구가 한국 인구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타운을 못 만들었고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키울 수 있고 우리가 타민족들랑 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올바르고 주영한 존재 우리 미국 사회에서 존재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지금 16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석준 시의원은 현재 펠팍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상태며 원유봉 시의원은 민 후보 측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 후보 측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펠팍 정부의 재정 운영과 개발 사업, 행정 처리 문제를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77만 5천 달러 규모의 긴급 세출 결의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저지 커뮤니티 어페어국의 불허 결정을 근거로 예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이 시리 인공지능 기능 광고 논란과 관련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소송은 애플이 더 똑똑해진 시리 기능을 홍보했지만 실제는 제공이 지연됐다는 주장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이 시리 인공지능 기능 광고 논란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24년 아이폰 16 출시 과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더 똑똑해진 시리 기능을 홍보했지만 일부 핵심 기능이 실제로는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이 기능을 기대하고 아이폰을 구매했지만 개인화된 시리 업그레이드 등 주요 AI 기능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대상은 미국에서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구매된 일부 아이폰으로 대상 모델은 아이폰 16 시리즈 전체와 아이폰 15 프로, 15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 15 일반 모델과 15 플러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대상 기기가 약 3,700만 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보상금은 기기당 최소 25달러가 예상되며 청구권 수와 조건에 따라 최대 95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방법과 마감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상 소비자들은 추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전자 검사업체인 나테라가 비침습 산전 검사 정확성과 비용 고지 문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825만 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위양성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검사 정확도를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 나테라가 자사의 비침습 산정 검사, 이른바 니프티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총 825만 달러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나테라가 파노라마와 비스테라 산전 유전자 검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확도 및 정보 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나테라가 검사 정확도를 실제보다 높게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희귀 유전질환 검사에서 위양성, 즉 false positive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위양성은 실제 질환이 없는데도 양성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결과가 임신부의 불안과 추가 검사,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테라가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광고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선별검사 특성상 추가 확진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위법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도 아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해당 검사를 받고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본인 부담금, 코페이, 디덕터블이 포함됩니다. 적용 기간은 주별로 다르게 설정됐으며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자기 분담금 없이 보험사나 제3자가 검사 비용 전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의 대상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 나테라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합의 승인 심리는 2026년 8월 20일 예정입니다. 나테라는 연간 40만 건 이상 니프티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임신부 약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한 정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나사, FBI 등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포함됐고 아폴로 17호 달 탐사 당시 촬영이 된 미확인 물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미확인 현상에 대한 기록일 뿐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UFO, 현재 공식 명칭으로는 UAP, 즉 미확인 이상 현상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 기밀 해제된 UAP 관련 기록들을 정부 웹사이트에 1차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에는 미 국방부 산하 미확인 이상현상조사부서인 ARO를 비롯해 나사와 FBI, 에너지부, 백악관, 정보기관 등이 보유했던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AP통신은 1차 공개 자료에 FBI 면담 기록, 나사 통신 기록, 국무부 전문 등 160여 개 파일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당시 자료입니다. 공개된 사진 가운데는 달 표면 위로 작은 점 3개가 삼각형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함됐고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밝은 입자나 파편처럼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통신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계 비행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 국방부는 공개 자료들을 현재로서는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미해결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부족이나 분석 한계 때문에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AP와 엑시오스 등 언론들도 이번 공개 자료에 흥미로운 기록은 포함됐지만 외계 생명체나 외계 기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UFO 자료 공개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의회 청문회와 군 관계자들의 증언 이후 커진 투명성 요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가 1차 조치며 추가 자료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외계 생명체 확인보다는 정부가 설명하지 못한 항공 우주 현상을 공개하고 추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UFO 자료 공개의 핵심은 외계인의 증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의문으로 남아있던 미확인 현상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이 한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 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오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주민은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 탑승했던 한타 바이러스 감염자와 해외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크루즈선 승객은 아니었으며 현재 한타 바이러스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뉴저지에 확진된 한타 바이러스 사례는 없으며 상황 변화를 주민들에게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반 주민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는 입장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 요금이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1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욕 워터웨이는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평균 5.5%의 임시 유류 할증료를 페리 요금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1월부터 연료 가격이 80%나 올랐다며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편 미 우정공사 USPS도 운송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부 소포 요금을 임시로 8% 인상했습니다. 뉴욕 워터웨이는 유류 할증료가 임시 조치라며 종료 시점은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머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대규모 추방이 다가오고 있다며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호머는 이민 당국이 지난해 불법 체류자 50만 명 이상을 체포했고 현재도 하루 평균 약 1,200명을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국경 인력이 10,000명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속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호먼의 이번 발언은 강경 이민 단속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여권 취소 조치를 확대합니다. 미 국무부는 오는 9일부터 우선 $100,000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여권 소지자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여권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여권 신규 발급이나 갱신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2,500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권이 취소되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며 체납 문제를 해결한 뒤 새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머무는 중 여권이 취소될 경우에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귀국용 긴급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금요일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는 일요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